경제 신문을 읽어줘.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부동산 송파 대단지로 2030 몰렸다.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리센츠 송파구 집값 조정폭 커지면서 젊은 층 첫집 마련 수요도 몰려 집값 양극화에 강남 선호수. 지난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거래가 가장 많았던 상위 단지 5곳 중 3곳이 송파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30 세대가 첫 번째 주택을 가장 많이 산 지역도 송파구였다. 송파구 집값이 2022년 큰 폭으로 내렸다가 빠르게 회복되자 젊은 층이 대거 매수에 가담해 거래량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송파구는 가격 변동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송파구 아파트 값은 연간 8% 하락했지만 지난해 3.45%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변동성이 가장 높았다. 과거 강서구와 은평구 등 서울 외곽 저렴한 주택을 매입한 뒤 갈아타기를 통해 중심지로 진입하던 모습과는 달라진 양상이다. 이상호 인베이디드 투자자문 대표는 2030 대기업 직장인들의 연소득이 높아진 상황에서 집값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다 보니 첫 집부터 강남권에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10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는데 옳다네. 경제, 금융, 주식, 금리 하락기 미국 증시 연착륙이 수익률 결정. 미연준 금리 인하 시사 후 인하 직전까지 모두 올라 연착륙된 기술주 급등 지속. 닷컴 버블 금융위기 발생한 2001년, 2008년엔 하락 전환. 지난 5차례 미국 통화정책 전환, 피벗 시기에 증시가 금리 인하 직전까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장기적 상승 추세는 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한 경우에만 지속됐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연착륙이 되었고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이 금리 인하가 정상적인 금리 인하냐, 다만 금리가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미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정상적인 금리 인하를 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그거를 인정을 하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다만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이라면 급하게, 그러면은 주가는 폭락을 할 것입니다. 과거 사례상. 8일 매일경제가 삼성증권과 공동 분석한 미국의 피벗 시기 1995년, 98년, 2001년, 2007년, 19년 증시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사전에 발표하거나 이를 시사하는 신호를 준 후 미국 증시는 인하 직전까지 모두 상승했다. 연준의 피벗 선언 후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는 인하 직전까지 최소 1.7%에서 최대 7.7%까지 올랐다. 시장이 금리 인하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미래 할인율 인하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을 선반영했기 때문이다. 앞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증시는 상승했지만 연초 차익 실현 매물이 쏠리며 상승분을 상당히 반납했다. S&P 500 지수 지난달 13일 시초가 대비 현재 시세가 0.74% 높다.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 향후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증시가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반등하거나 현재 시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연준이 경기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보험성 인하 의도가 강하다. 삼성증권은 이 경우 증시가 금리 인하 직전까지 상승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요한 건 실제 첫 금리 인하 이후 6개월간 증시 추이다.
경기가 약화됐거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던 2007년과 2001년 금리 인하 이후 6개월간 S&P 500 지수는 각각 10에서 13% 하락했다. 2001년엔 닷컴 버블이, 2007년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직전 금융 불안이 가속화됐던 시점이다. 반면 별다른 금융 불안, 경기 침체 이슈 없이 연착륙에 성공한 1995년 14.8%, 98년은 25.6%, 2019년엔 8.2%는 금리 인하 이후에도 S&P 500 지수는 상승했다. 연준의 피벗 전환 이후 시장은 호재를 선반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증시 상승세 지속 여부가 갈린다는 지적이다. 유승민 삼성증권은 2007년과 2001년 사례는 모두 경기 부진에 대응해 연준이 금리를 내렸지만 경제의 거품이 심각했던 상황이라며 장기 침체를 지속할 수밖에 없어서 금리 인하 직후 상승세가 지속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경기 상황에 따라 시장에 돋보이는 업종과 종목도 달랐다. 경기가 침체에 빠져 증시가 지지부진했던 시기엔 주로 하방 경제성이 뛰어난 소재, 경기, 소비재, 에너지 업종 수익률이 높았다. 2001년 수익률 상위 탑3 종목은 소재, 경기, 소비재, 에너지 순이었다. 반면 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한 경우 같은 기간 정보기술 업종 내 기술주의 질주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경기 상황, 시스템 리스크 발생 여부를 지켜본 후 경기 방어주, 기술주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금리 인하도 증시의 긍정적 요소임엔 틀림없어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시스템을 흔들 정도의 대형 리스크에 대해선 주의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뒷걸음치는 코스피, 쏟아지는 투자 정보, 증시 부진의 대기 작업 늘어, 우선주 스펙, 초전도체 등 우량주보다 테마주 쏠림 현상, 올 들어 83개 종목 투자주의, 12월 같은 기간 58개보다 많아. 새해 들어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수 종목의 거래가 집중되면서 시장 경보도 늘었다. 연초 미국발 시장금리 상승으로 상승 여파로 코스피가 하락세를 접어든 가운데 개인 외에 강력한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현재 날짜 1월 12일 날짜 지금 10시인데 연속 8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달 초 6거래일 동안 58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에는 증시가 화랑을 이어가는 상황이었는데도 시장 경보가 덜 나왔지만 새해에는 증시 개장 후 코스피가 2% 떨어지는 와중에도 시장 경보가 발동되는 종목은 증가했다. 유통 주식 수가 적어 수급이 쏠리면 주식 변동성이 커지는 우선주가 되고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다음 세계 경제 올해 침체 초입, 인도는 그래도 달린다. 낮은 부채 비율 탈세계와 인도 시장 5D 장점 보유, 인구 절반이 30세 이하로 맨파워 잠재력 세계 최고, 소비재 제조업 등 5개 산업 대형주 위주로 투자해 볼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포시스가 좋다고 그러던데. 글로벌 경제가 경기 침체 초입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도는 완전히 반대다. 미래셋 첫 외국인 부회장, 인도 법인 대표구나. 탈세계와 인도 인구 고령화 등 기준으로 볼 때 이와 완전 대척점에 있는 인도는 2024년에도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한티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외국인으로선 최초로 미래에셋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2011년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영업총괄 대표로 미래에셋 합류한 뒤 9년째 연 법인 대표로 지냈구나. 인도는 지난해 탈중국을 모토로
세계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다. 특히 미국이 뭐 중국 많이 공격을 하니까 대체제가 필요하죠. 인도 증시 시가총액은 2024년 4조 달러를 돌파하며 홍콩을 제치고 세계 증시 5위에 올랐다. 모한티 부회장은 인도 시장을 추천한 이유로 5D를 꼽았는데 5D는 낮은 부채 뎁트 비율, 그 다음에 탈세계화, 그 다음에 탈규제화, 디지털화, 인구 통계를 뜻한다. 다 뭐 D 약자인 거예요 지금. 탈세계화, 디글로벌레이제이션 이런 거 있어서. 그는 국내 총생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가 많은데 인도는 80% 내로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부채가 많고 미국은 뭐 패권 국가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많고 한국은 가계 부채가 많고 또 최근 미중 갈등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이 중국 외 생산 기지를 또 한 곳 마련하는 것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펴고 있다면서 이것은 탈세계화 기조로 가장 수혜를 본 건 인도라고 했다. 베트남도 될 수가 있고 인도도 될 수가 있고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랑 따라 놀아가지고 또 따라가가지고 또 해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 뭐 과학 쪽에는 또 인도가 인구가 원체 많은 데다가 또 인프라가 좋아가지고 인도는 인구 중 50% 가까이가 30세 이하인 매우 어린 국가라면서 인도의 맨파워 잠재력은 누구도 따라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도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로 소비재, 헬스케어, 인프라스트럭처, 금융, 제조업 5개 분야를 꼽았다. 제조업은 인도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업종이라며 인도 정부가 생산 연계 보조금과 같이 내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업 성장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좋다는 조언도 했다. 그는 인도 시장 중소형주 경쟁력 을 바탕으로 2023년 스몰캡 미들캡 성장 스토리가 이어졌다면서 최근 들어 이들 주가가 고평가되었다. 그렇지, 고평가됐지. 인도 많이 올랐지. 한국에서 인도를 사는 거는 이거 있네.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이게 있어요. 이걸로 사면 되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ETF는 12,095원이네요. 보니까 9,800. 보통 이런 거는 한 만원 정도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한 20% 올랐네요. 다음, 자, 금시총 따라잡을 것. 비트코인 내년 말 20만 불 전망도. 가상자산 자본 시장에서 공인. 신규 유입액 최대 396조 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본격 광고. 시장 선점위의 수수료 경쟁 등 비트코인 작년에 160% 올라. ETF 승인 효과 이미 선반영. 저는 비트코인은 없고 이더리움이 있어요. 어차피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이더리움. 다 많이 상승했죠. 비트코인 ETF 11종 미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가 미국에서 10일 전격 승인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운용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자산운용사들도 초반 우량 투자자 자금 유입을 위해 수수료를 낮추는 등 치열한 마케팅 경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어떤 사람은 50만 불 간다는 사람도 있고 24년도에 비트코인 그거 생산 안 되는 생산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그 기간이긴 해요. 근데 특히 기존 전통 금융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점은 주요 호재로 꼽힌다. 다만 일각에선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에마 현물 ETF 승인을 소재 삼아 무려 160%나 올랐고 이 때문에 추가 상승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통 수수료를 ETF를 수수료를 하면은 ETF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수수료 때문에 오히려 또 뭐 매매에 꺼려질 수도 있고 갖다 붙이기 나 이혈령 비혈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